요즘 장례 한번 치르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많게는 그 이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꿔도 장례 비용을 1,000만원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무빈소 장례입니다. 엄청 확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빈소 장례가 무엇인지, 실제로 얼마나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빈소 장례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3일장을 진행합니다.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고 마지막 발인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받는 빈소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망 후 안치실에 모셨다가 입관을 거쳐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조문객을 받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례 비용 자료들을 보시면 지역과 크기에 상관없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병원이든 일반 장례식장이든 생각보다 비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보통 부의금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장례 비용을 커버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무빈소 장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3일장은 빈소 대여료만 약 1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안치실과 입관실 비용도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접객 음식비는 조문객 200명 기준으로 4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조 서비스, 장례용품,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재단 꽃장식도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비용이 대략 1,300만원에서 1,8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무빈소 장례는 빈소 대여료가 없습니다. 접객 음식도 없습니다. 접객 도우미도 필요 없습니다. 안치 비용과 최소한의 장례 절차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장례 비용의 5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음식값입니다. 생각보다 장례식 비용에서 음식과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빈소 대관료가 추가되고 조문객을 응대하기 위한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무빈소 장례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무빈소가 정답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유가족의 체력적 부담도 적습니다. 빈소 가보면 잠도 못 자고 지쳐있는 상주를 볼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쓰이죠. 오직 가족 중심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족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을 생각하고 살아생전 있었던 얘기를 마음 터놓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지인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또 일부 친척들은 왜 빈소도 안 치렀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례는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하는 것입니다. 삼촌이나 고모가 비용을 내주는 것도 아닌데 주변 시선 때문에 무리하게 장례 규모를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장례가 아니라 가족에게 맞는 장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빈소 장례 그리고 일반적인 장례 선택은 남이 아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일반적인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견적서를 반드시 받아보세요. 상조 서비스와 장례식장 견적을 받아서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패키지를 그대로 계약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접객 음식 기준을 명확히 정하세요. 관행적으로 많은 양을 주문하지 말고 실제 예상 인원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빈소 규모를 조문객 수에 맞추세요. 괜히 큰 빈소를 잡았다가 비용만 늘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섯 번째, 장례 비용 결제는 한 사람에 총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영수증과 증빙 서류는 원본과 사진으로 이중 보관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장례보다 더 힘든 것이 이후 행정 절차인데요. 가장 먼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는 여러 장 발급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는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부모님의 휴대폰도 반드시 챙겨 두셔야 합니다. 휴대폰에는 사진과 동영상 같은 소중한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중요한 거래 내역이나 연락,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고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서둘러 초기화하지 마시고 충분히 확인한 뒤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 눈치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잘 보내드릴 것인가,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입니다. 요즘은 무조건 크게 장례를 치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족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장례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발생하는 장례 비용은 걱정하시는데 정작 그 전에 발생하는 간병 비용은 생각보다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장례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몇 년 동안 부모님을 간병했던 가족들입니다. 장례는 보통 3일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간병은 1년, 2년, 길게는 5년, 10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거나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부모님 간병도 해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또 간병비도 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장례 비용보다 간병비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 년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준비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장례 비용도 무조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노후와 간병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장례를 크게 치르는 것보다 아프셨을 때 가족 모두가 덜 힘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